호모 루덴스로 살기, 놀이하는 인간으로 살기. 예술과 기술과 놀이는 하나입니다. 원래 이걸 분리한 인간과 권력부터 정말 찾아내서 없애기 전에는 이게 치유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인간은 소우주죠. 우리가 자연물이죠. 우리가 만물의 영장입니까? 난 그런 말 한 인간들도 다 이거 저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찾아낼 수 있다면 플래시백으로 가서 나 혼내주는 영화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아스죠. 라틴어에서 예술과 기술은 원래 하나예요. 예술대와 인문 이공계를 나누는 인간은 도대체 누굽니까? 제가 그래서 포항공대도 가고 과학고등학교도 요새는 하도 애들이 죽으니까 똑똑한 애들이 가는데, 공학도나 소위 기술이나 이공으로 분리된 사람 중에 제 강의에 미쳐서 유진아에 미치는 게 아니라 예술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거기가 앉아있을 게 아닌데 가족사랑 때문에 갔는지 애국 때문에 갔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이 기술이고 그것이 우리의 토대고 우리는 자연과 함께 융합할 게 있으면 자연밖에 없습니다. 원래 자연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그걸 같이 나누려고 즐겁게 유희로 호모 루덴스 정신으로 놀이하는 인간, 인류 문명의 기원은 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술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리에선 기술이겠죠. 예술과 기술을 분리하는 인간을 진짜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랑 같이 한 40분 동안 호모 루덴스로 SF 영화 세계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불 다 끄고 극장처럼 만드셔야 돼요. 기억하십니까? 땅땅딴딴딴딴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를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단칼에 작곡한 곡입니다. 그걸 갖고 1968년에 영화가 탄생하지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정말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그죠? 그 지구를 본 거예요. 그래갖고 인류의 기원은 뼈다귀를 던집니다. 저거 돈 벌자는 도구 아니에요. 노는 겁니다. 노는 거. 그래서 그 도구가 뭐가 됩니까? 2001년에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됩니다. 모양 같죠? 유사몽타주입니다. 막대기. 지구가 저렇게 아름다운 별이었대요. 근데 요새는 바깥에 나가서 보면 완전히 뿌옇게 오염으로 색깔이 파란색이 저렇게 아름답게 빛나지 않는데요. 아름다운 별 지구를 주변을 인공위성이 유영합니다. 왈츠곡이죠. 또 다른 슈트라우스, 요한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푸른 다뉴브강인가요? 그래서 우주 왈츠래요. 피타고라스가 생각나도 좋죠. 우주의 행성이나 음악이나 숫자 이런 건 자연에서 온 겁니다. 자연을 보고 감동한 인간이 그거를 뭔가 공식화하고 철학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음악도 수학도 하나입니다. 우주 유형도. 그래서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는 왈츠곡을 갖고 남녀가 붙잡고 춤추는 것만이 왈츠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그냥 조잡한 하나일 뿐이에요. 우주에 별들이 추는 게 왈츠죠. 우주에 은하수가 떨어지면 그거는 우주의 소나기라고 어떤 시는 노래하대요. 정말 우리가 우주를 못 즐겨요. 그죠? 우주는 있어요. 하늘이에요. 그냥. 그죠?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서 하늘을 보게 되죠. 사실 우주는 황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SF 영화에서 1968년에 2001년 오디세이가 우주여행을 할 것이라고, 인류의 기원은 무엇일까, 인간은 어디에서 왔을 거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 왈츠를 보여줍니다. 근데 2012년이잖아요. 너무 섣부르게 생각했어요. 아직도 모두가 우주에 못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디스커버리호에서 인류의 기원, 인류란 종은 어디에서 왔을까 찾아가는 할이라는 컴퓨터가 지배하는 우주선에서 과학자가 약간 자네요. 피곤해요. 그때도 자나 봐요. 잠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니까 우주팬이 유영을 하죠.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약간 낙심하는 게 예술가도 남자니까 남자가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우주시대도 승무원은 여자야. 인도 터범 들어오고 잠자는 오빠를 도와주러 옵니다. 참 남자들은 좋겠어요. 우주시대에도 항상 언니들이 저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그 펜 잡아주러 옵니다. 아마 이제 여자가 만들거나 좀 다른 관점을 젠더 관점을 넣으면 여자 과학자가 자는데 제가 자는데 아주 아름다운 미남이 저렇게 해주면 참 그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1927년에 나온 메트로폴리스로 넘어갑니다. 이 영화는 아주 전설적인 영화예요. 미래 사회를 1927년에 이렇게 상상해낸 거죠. 나치가 이제 들어오기 물밀듯이 들어올 무렵입니다. 독일은 기계공화국이었죠. 그래서 기계가 사회를 만들어낸 것, 거대한 도시를 만드는 게 메트로폴리스죠. 지금의 도시들의 유형의 상징적인 약호죠. 그래서 지하에서는 노동자들, 지금 뭐 지하에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하철이라든가 다른데. 그래서 기계는 누가 돌립니까? 노동자들이 돌리죠. 프롤레타리아트. 그래서 이거는 그 나중에 뮤직비디오 초기에 월인가 거기에 그 배경 영상으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 메트로폴리스에서 보여주는 영화 이 미래 도시 기계 사회 테크노 클래스죠. 그거는 이 당시 27년의 수준으로는 거의 천재가 셋 디자인 이런 걸 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벌써 한 인간 개개 인간이 아니죠. n분의 1 그죠? 하나의 요원, 하나의 기계 장치 그걸 돌리는 또 다른 기계로서 깊은 곳에 이거 잘했죠. 자막도 막 밑으로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자막도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재가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2000년 넘어가기 전에 인류 유산 묻을 때 메트로폴리스가 들어갔습니다. 영화 대표작으로 딱 한 편 들어간 게 이거예요. 훗날 후세 지구인이든 혹성에서 지구를 발견하면 지구가 이랬다고는 상징으로 예술물로 들어간 게 메트로폴리스였어요. 표정이 없죠. 뭐 표정을 볼 수가 없네요. 고개를 숙여서 뭐 살 희망이 없으니까. 한국이 자살공화국인데 세계에서 자살률 제일 높고 그것도 OECD 2배라는데 보면 살 의욕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라고 전 보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냥 슬프죠. 이거는 픽션이고 27년에 상상했던 미래 기계 도시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대는데 정말 이 기계공학적으로 이 기하학적인 선 아름답지요. 지금 뭐 30층 50층 막 이렇게 짓잖아요. 그거 다 예견했어요. 그죠? 예술적인 그 상상력은 예언력이 있다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27년에 이 정도 기계를 갖고 있지 않는데 이걸 다 상상해낸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픽션이고 창작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상세계에서 권력자의 아들, 재벌 아들쯤 되나요? 내려옵니다. 한 여자를 따라서. 그래서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지상세계는 옥상에 막 체육관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쁜 여자들이 쇼해주거든요. 거기 있다가 오니까 여기 오니까 완전히 another world, 또 다른 세계죠. 기계를 돌리는 삶. 양극화라는 것을 이미 27년에 이렇게 극도의 기계사회에서 보여줍니다. 위에서는 달콤하지만 밑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계 한 일부죠. 그래서 이제 쓰러지잖아요. 이제 쓰러져. 이거는 SF 영화의 전설입니다. 다 그 후 나온 SF 영화들은 이 영화를 모범으로 삼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립니다. 결국 기계 기술 그것이 자본을 낳고 그거가 지배하는 사회는 소수는 괜찮겠죠. 누리는 애들은 뭐 다수가 죽어가거나 죽고 싶은 절망스러운 사회가 아니겠냐라는 진단을 하는 거는 이미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SF 영화 전통에서. 그
열이 오르잖아 이제 기계열. 그래서 그거 얘도 이런 걸 모르다가 이 권력자의 아들도 하고 같이 놀다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지상 세계예요. 거긴 지하 이제 공장지대를 받고. 그래서 이런 구조 있죠. 고층 빌딩, 아주 고층 빌딩이 있고 비행기가 일상적인 자동차처럼 날고 몇 개 복합적인 고속도로가 있고 이거는 제오원소에도 나오고 블레이드 러너에도 나오고 한국에서 SF 영화는 아직 성공 못했는데 그런 거에 항상 미래도시의 기본 설계된 1927년에 메트로폴리스에서 이미 그렸습니다. 그래서 봐요. 이게 1982년에 나온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저거 그죠? 강남역에서 보면 성형외과 간판이 저걸 대체한다고 그러던데 온갖 영상 그게 있고. 블레이드 러너는 SF 영화의 그 칼라판으로 전설이죠. 흑백의 메트로폴리스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칼라에는 블레이드 러너가 있고 수많은 판본이 있고 그 당시 82년에 흥행은 실패했지만 저는 논문도 썼는데 영화광들이나 과학자들이 항상 1위를 뽑는 SF 영화입니다. 디렉터스 컷 나중에 출시됐고 이건 판본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훌륭한 영화여서. 차이나타운입니다. 미래도시에도 이게 2019년 LA인데요. 차이나타운은 항상 뭔가 위험스럽고 불온하며 뭔가가 있고 인종차별적인 아시아 문화를 그리기 좋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은퇴한 블레이드 러너 거는 이제 인조 인간을 잡는 역이죠. 양날의 칼. 블레이드 러너가 이제 그런 삶 지겨워서 차이나타운에서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주로 가는 프로모션. 그래서 이제 회사가 국가를 이기잖아요. 이미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개발 회사 거기서 이제 쓰레기도 거기다 갖다 버리고 인조인간도 거기서 노역시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 풍경을 보여주고 이런 인조인간 여기서는 이제 리플리컨트라고 그러는데 안드로이드죠. 그거를 만들어낸 타이렐사입니다. 보면 고대 이집트 문명이 생각나죠? 항상 고대 문명과 가장 앞서가는 우주 기술의 만남은 같이 합니다. 우주 기술도 다 문명이지 뭐 그래요, 그죠? 다 시빌리제이션이니까. 그래서 보면 고대 이집트 신전 같은 타이렐사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힘든 일 시키려고 만들어낸 인조 인간이 탈출해서 지구인을 죽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너무 똑같이 만들었어요. 인간보다 더 인간전이 있긴이라는 거, human more than human. 그게 이 회사의 목표고,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가장 완벽한 인간이 이 여자예요. 역시 남자가 만들었으니까 완벽한 여자 만듭니다. 그래서 레이첼인데 어떤 여자도 이 여자보다 여자답지 못하죠. 남자들은 항상 최고 여자를 만들어야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직 여자들이 진출을 많이 안 해서 그런데 SF 영화. 그래서 이제 해서 이 심리 반응을 해요. 심리 반응에서 인간인가 아닌가의 정점인데 홍채 반응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동요될 질문을 던지죠. 여자가 뭐 여자 누드 사진 보면 레즈비언 테스트인가요? 박사 회장답죠. 재벌 회사 타이렐사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딸이자 또 이제 비서예요. 이 레이첼 가장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서 이 여자는 노역을 안 시키고 자기 비서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면 다 인간인 줄 아니까 다시 복귀시킨 블레이드 러너한테 테스트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붉어지죠, 뭔가가. 그래서 이제 결국 평균 수명 4년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완벽한 인간 같아 보이는 어떤 사람은 직분이 창녀고 어떤 사람은 무사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꾼 이런데 이 사람들이 이 주인공 블레이드 러너와 싸움을 벌이는 것이 이 영화의 핵심 드라마입니다.
액션이죠. 그래서 이건 마지막 부분인데 가장 강력한 전사로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로이가 이 블레이드 러너라는 직업을 가진 데커드와 싸우는 마지막 액션입니다. 액션 장면. 근데 보면 보세요. 그 왼쪽이 이제 안드로이드 레플리컨트 같은 말이죠. 원제목에서는 이거를 전기양으로 말해요.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그랬는데 인조인간인데 스스로 자발적인 자생적인 두뇌 구조과 철학 구조가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죠. 근데 4년은 짧다 그래서 평균 수명 연장을 위해서 침입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은 전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을 말합니다. 인간이란 게 전쟁이 제일 큰일이죠. 정말 인류는 못됐어요. 왜 전쟁을 합니까? 그걸 이제 귀찮으니까 시킨 거죠. 그래서 전쟁의 기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평균 수명 4년이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압니다, 스스로. 그 연장하러 왔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고 싸우면서 자기가 죽을 시간을 알아요. 꼭 선승 같아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정하고 곡기를 끊고 죽잖아요. 진짜 대가 선승. 그래서 나는 이거 보면서 놀랐는데 82년 작품은 나중에 터미네이터 나오잖아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인간을 위해서 헌신한 거. 이 터미네이터 예고편이에요. 왜 로이 같은 사람이 터미네이터가 되죠? 인간이 못됐어요, 지구인이. 그래서 오히려 외계인이나 인조인간이 지구인보다 더 철학적이고 어떤 생명 존중 사상가 살 때야 죽을 때를 압니다. 완전히 그 전형이 이미 1982년에 나온 거죠. 정말 너무 멋있어요. 숭고하죠. 이게 4년 평균 수명 끝나는 거야. 알아요. 그래서 빛 속에 싸우다가 저렇게 그냥 정지해버립니다. 기계가 정지한 거예요. 인간도 심장도 기계로 볼 수 있죠. 심장이 정지하면 가는 거죠. 사실 들레즈 같은 철학자는 인간을 기계라고 부릅니다. 인간 기계라고. 그래서 같은 감독 리들리 스콧이 올해 돌아왔습니다. 프로메테우스로. 그걸 받는 거예요. 보세요. 그죠? 고대 유적과 지금 뭐 이 영화에서는 이제 2000년대도 한참 지나서 우주 시대를 연결시키죠. 동굴벽화에서 일치되는 고대 문명의 흔적을 따라 우주로 나갑니다. 그래요. 고대인들도 다 별을 숭배하고 우주를 숭배했습니다. 우리도 천지신명한테 불었잖아요. 장독대에다가 냉수 떠놓고 냉수 안에 달이 비치는 거 보고. 오히려 고대인들은 우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 누가 인류를 만들었을까? 그거를 가장 앞서가는 기술자, 우주 기술자들이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온 거예요.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죠. 기술족이 인류를 창안했거든요. 그렇죠. 엔지니어들이 우리를 가이드해서까지 왔어요. 근데 이 엔지니어들이 왜 전쟁을 하게 만들었나? 왜 이렇게 인류를 못되게 만들었나? 왜 스스로에게 죽음을 상대에게 주도록 했나? 그걸 탐구하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박사들이에요. 엔지니어가 박사죠, 뭐 높아지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로맨틱한 장면은 너무 영화가 무섭기 때문에 전 굉장히 무서웠어요, 영화 보고. 그래서 약간 부드러운 거 하나 넣었어요. 역시 남자들이 만든 영화에는 항상 여자한테 사랑 고백하는 게 한 번은 넣어주는구나. 너무 무섭고 너무 딱딱하니까. 네, 그죠? 이제 미래 기술로 이렇게.
샴페인으로 장미를 얼리네요. 이 영화 좀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에일리언의 프리퀄이다. 에일리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그려낸 가장 훌륭한 지도죠. 게놈 지도, 유전자 지도. 저게 가장 잘 그린 지도래요. 인류가 아직까지 그린 지도죠. 그래서 우주까지 왔잖아요. 그 지도 들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엔지니어를 만납니다. 찾아갔어요. 인류를 만들어낸 엔지니어. 좀 무섭죠? 무서워. 이렇게 음향 효과도 무섭게 했고요. 오, 예, 봐요. 어? 항상 이렇게 줄이 많이 나오더라고. 호수 실제로 의료 기술에서도 보면 인간이 늘 막 줄로 해서 링겔도 꺾고 온갖 걸로 생명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줄로 뭔가 연결돼 있는 관 같은 통해서 나오지요. 인류는 자체 생명체 종족을 가장 많이 죽이는 잔인한 생명체래요. 여기서도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엔지니어 만나면 사랑하는데 후손들한테 창작물들아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인류의 기원을 찾는 거는 중요한 거지요. 자신의 본질을 찾는 거. 그건 가문사랑과 제사 숭배로 나타났지만 유교문화에서 이번에는 이제 또 미래의 어느 시점 우주 행성의 아름다운 별의 자원 돈 벌러 갑니다. 지구는 이제 에너지원이 고갈됐어. 그래서 어너티즘 그 말 자체가 가질 수 없는 잡을 수 없는이라는 뜻이겠지요.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아바타 행성으로 미국이라고 내놓고 말하지만 일단 미국으로 봐야겠죠. 해병을 끌고 돈 벌러 재벌의 재벌 사장님이 과학자 거느리고 갑니다. 그래서 과학자 군인이 있어야 돼. 그죠? 외계 세계 나가서 돈 벌 광석을 채우려면 물론 말은 그러겠죠. 인류를 살리려고 그런다. 그렇지만 다 웃기는 얘기죠.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화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은 맨 왼쪽에 제일 크게 나오는 제이크인데 장애인이죠. 근데 원래 형인가 동생 쌍둥이 형제가 이 아바타는 돈이 한 인간을 아바타로 만들어서 나비족과 같이 만드는데 엄청 많이 드는데 자기 쌍둥이 형제가 죽어서 대신 여기 파견됐어요. 유전자가 가장 유사하니까 게놈 지도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장애인 남자 특히 하반신 붉으니까 거세된 남자가 이 가장 남자답고 공격적인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새기면서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거죠. 그죠? 다리 못 쓰는 거 보여주죠. 그래서 다리를 주는데 이게 군인 연금으로는 안 되나 봐요. 그래도 살아있는 한 두 다리로 뛰고 싶어서 돈 벌러 갑니다. 용병으로.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그러지만 국익과 돈 벌려고 그런 거죠. 뭐 미국은 용병이잖아요. 애국이란 것도 사실 다시 새겨볼 덕목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내면의 고백으로 여기에 왜 오는가. 판도라 행성에 왜 오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료이자 상사 군인이 어떻게 이 사람을 다루는가, 어떤 남자들이 지배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뭐 가장 남자다운 남자 아닌가요? 해병대 용감하고 사람도 잘 죽이고 애국심에 꽉 차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판도라 행성에 띄운 일종의 지구와 같은 환경의 그 본부 베이스 캠프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고니 위버는 우주생물학 박사예요. 그리고 뭐 재벌 회장님 여기서도 골프하시네. 그래서 이제 벌써 갈등이 있죠. 왜 군인 내려왔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고니 위버는 원주민 나비족과 잘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공존하려고. 근데 이 회장님은 언어티늄을 채취하려면 거기 사는 나비족을 척결하거나 아무튼 공격할 군인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랑 입장이 달라요. 자본가랑. 항상 그렇죠. 누가 돈 대주는데 연구 순순히 하려고 그러면 상처받아 보신 분은 이거 이해할 거예요. 시고니 위버 심정. 언업테늄. 와, 키로당 2천만 불. 그렇죠. 그렇지. 내가 돈 주는데 이거 채취하는 거 네가 도와야지, 복종해야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지구인끼리도.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왔던 하반신 불구 제이크는 아바타로 되면 이 나비족으로 그 겉모습이 왜 그 겁 같은 걸 쓰고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몇 명 못해요. 이거 돈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하필이면 또 네이트리라고 여기 연기가 넘치는 여기 추장 같은데 딸인데 차기 추장 직이 유력한 이 언니를 만나서 여기 말도 배우고 이 생활도 배우고 이 판도라 행성을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게 야광식물인데 도시의 네온사인과 유사하지요? 네온사인 같은 야광식물. 사실 그 네온사인도 야광식물 본떠서 만든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소리가 나요. 이 나비족은 이제 당연히 100% 이렇게 기술로 만들어낸 건데 그 북미 호피 인디안이라든가 아무튼 기본적으로 인디안 문화 우리의 선조이기도 합니다. 인디안은 그 사람들의 그 자연과 함께 자연을 어머니 삼아 대지 가이아 여신과 같이 사는 문화를 굉장히 많이 차용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판도라 행성의 나비족 문화는 너무 아름답죠. 바닷속에 해파리 같아, 그죠? 공기 속에 야광 해파리 같은 게 떠돌고. 근데 제이크는 이미 저기 에트리한테 꽂혔어요. 나중에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좀 고양이 같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재밌게 만든. 아바타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3D도 해갖고 굉장히 전 세계 흥행에 세월간이만 이겼고요. 인도 영화. 그 한국에서 뭐 폭발적으로 잘 돼서 그 다음부터 직영분지 무슨 분지 날 모르겠는데 온갖 데서 뭐든지 다 3D로 하래. 저는 영화과에서 다 3D로 하래. 근데 사실 이건 3D 때문에 잘 된 게 아니에요. 3D로 안 보시는 겁니다. 서사가 참 좋아요. 자연을 망친 거에 대한 집단 무의식을 잘 건드린다. 재앙 영화죠. 근데 이제 드디어 그래서 이렇게 같이 논일다가 그 좋은 한때를 보냈는데 지구 해병이 이 쳐들어오죠. 여기 원주민이 살고 있는 밑에 언업티늄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때려잡기로 한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언업티늄 빼가기로 한 거예요. 그죠? 아까 흰 국수 같은 나무가 아까 야광나무였죠.
바로 그 점.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이 행성에 지구 기지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소수 과학자와 같이 일하는 기술자 몇 명과 제이크가 이제 인간과 싸우는 겁니다. 인간을 살린다고 돈 벌러 왔다가 인간과 싸우게 되는 구조로 이 드라마 구조가 확 변하죠. 나비족을 돕기로 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판도라 행성을 지구처럼 또 망쳐놓는 인류 권력 집단을 용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 전사로 변합니다. 지구인을 박살내기로 결단합니다.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데 화끈하게 싸우다 죽어야죠. 그러다가 이제 약간 그 지구 기지 베이스 기지에 있다가 몰랐는데 이제 다시 아바타로 영이 돌아오면서 너무 놀랐는데 이게 누구 짓인 줄 알죠? 자기를 통솔해온 해병이 치는 거잖아요. 다 자본가가 뒤에서 지시했죠. 근데 이제 멀리서 보니까 처음엔 몰라요, 제이크인지. 자기네 팀이었던 사람이 자기네한테 대항하는지 모르지만 곧 알게 되죠. 이게 이제 눈을 깨부수는 거죠, 그죠? 안 보이도록. 그래서 이제 완전 이제 액션 드라마로 갑니다. 우주 액션이요, SF 액션으로. 그리고 이제 이 나비족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 같이 소집한 거야. 우리가 처음엔 지구인을 하늘에서 우주선을 타고 왔으니까 하늘 인간이라고. 그건 인디안이 백인을 그 하얀 신이라고 불렀던 거와 유사한 것 같아요. 하얀 신 검은 악마라는 브라질 영화도 있는데 백인이 하얀 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인디안들이. 그래서 그렇게 잘해준 거예요. 마음이 좋아갖고 땅 팔라고 그럴 때 어머니를 팔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뺏기기로 했고.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인디안들의 아픈 역사. 이거 보면. 그래서 대혈전을 벌이고 그레이스 박사로 나오거든요. 시고니 보가 이제 뭐 죽었거나 죽기 직전이죠. 그래서 제이크는 이제 처음엔 많이 싸웠는데 나중에 사상적 동지이자 스승으로 모시거든요. 그레이스 박사를. 그래서 이 영성이 강한 생명의 나무 밑으로 그레이스 박사를 모셔옵니다. 근데 봐, 확실히 확자는 달라. 샘플 채취해야 된대. 이거 처음으로 봐서 생명의 나무. 그래, 역시 그 전문가 정신이 투철해. 가수는 공연하다 무대에서 죽는 것 같고 저도 강의하다 죽고 싶거든요. 그래서 샘플 채취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숨까지. 여러분 죽는 순간 뭐 하고 싶으십니까? 효도 받고 싶으세요? 안 그러시길. 그래서 이게 이제 어머니가 그 하나의 자궁 가진 생명체보다 이 우주 생명을 말하는 거면 대우주고 우린 소우주라 그 어머니 대지의 A와님이죠. 거기에 접신이라고 말하면 이상해. 뭐라고 말할까? 접속하는 거죠. 탯줄처럼. 전 이 장면 너무너무 좋아요. 영화 이제 결말부인데 이거는 정말 샤머니즘을 한국에서 좀 이상하게 가기도 하고 미신이라고 하는데 인간 소우주가 대우주 자연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 집정 같아요. 온몸이 떨리게 좋아요. 다시 봐도 강강술래라는 게 다 어디나 있습니다. 세계도처. 서로 생명체끼리 몸을 걸고 머리카락을 대지와 연결하거든요. 머리카락은 우주의 안테나예요. 그래서 온몸의 탯줄처럼 생명체를 감쌉니다. 우주의 탯줄이. 그죠? 보세요. 꼭 그 뭐 엑스레이나 그거보다 더한 걸로 인체 내부를 들여다본 것 같은 좀 하죠. 모든 게 생명의 줄기로 대우주와 소우주가 하나로 됩니다. 실제로 호플레이더스 인디아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대우주가 소우주로 나타난 거고 죽는 것은 대우주로 돌아가는 거라고 하지요.
그걸 윤회 사상으로 봅니다. 니체 같은 철학자는. 보세요. 항상 신경질 내가 막 피곤한 표정이었는데 처음으로 진짜 그레이스풀해요. 나와서 뭔가 화나죠. 뭔가 봤어. 르부아양 보는 자. 랭보가 말한 견자입니다. 뭔가 봤어요. 뭔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우주로 가는 거죠. 대우주로 가면 좋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레이스의 아바타예요. 그게 뭐 여호와나 기독교 신이 아니에요. 그냥 에어와 그 가이아, 대자연, 대우주 그런 걸 겁니다. 저는 이 영화 서사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카메론 감독이 뭐 10년 이상 이거 고민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거 마침내 했는데 3D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3D 아닌 걸로 보는 게 더 좋을 정도입니다. 서사가 정말 인류가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적 공포를 그대로 우주 자연과의 융합으로 정말 이거야말로 융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융합이 뭔지를 보여주는 명 시퀀스입니다.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냥 우주 자연이랑 하나가 되는 게 좋죠. 저 보세요. 우주의 황혼 가장 아름답죠. 그래서 하늘의 사람들과 해서 이번에는 하늘님을 부르는 에필로그입니다. 조율. 저는 한영희 씨랑 공연도 같이 해본 적이 있고 그런데 제가 사회 보고 이건 정말 너무 좋아요. 보세요. 알고 있죠.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그죠? 이거를 가사 내가 알았는데 무슨 한돌인가 굉장히 정말 예술가는 알고 있어요. 어떤 노래를 들려줘야 하는지. 이제 무엇이 몸집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지요. 살고 싶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공동체 해체되고 양극화 심해지고 기술과 예술 분리시키고 인문 이공 다 분리시키고 문제예요. 그래서 잠자는 하늘님이요. 대우주요. 자양을 자꾸 주는 겁니다. 플레이데스 기후관의 다름은 인간들이 혼란되면 기후가 변하고 재앙이 온답니다. 그거를 뭐 공부를 안 해도 아는 것 같아요. 저희 가사 보면 정말 훌륭해요. 곡도 좋고요. 그래서 조율 한번 해야 돼요. 그죠? 드롭했던 파른 하늘, 아름다웠던 지구란 푸른 별 뿌옇게 돼서 보이지도 않나요? 이건 남녀 간 사랑 아닙니다. 사실 남녀 간 사랑에 매몰된 것도 문제예요. 그죠? 자연과 사랑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만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늘님은 하늘에 떠 있는 게 우리 속에 있지요. 소우주로 눈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저기서 낙심하고 그럴 때 한 번씩 이런 거 들어요. 이런 일련의 시리즈가 있어요. 저한테 세상 예술가들이 만들어준 거. 그만 일어나요. 나 이제 그만 일어나자. 정말 이렇게 살기 싫다. 시멘트 숲 속에 갇히지 말자. 이런 거요. 조율 한번 해주세요. 근데 해주세요는 좀 너무 수동적이야. 그냥 내가 조율하자. 나락도 조율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그럼 좀 나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다. 끝까지 들을까요? 시간은 다 된 거예요? 조금 남았구나. 2층까지 가죠. 그래요. 아까 강강설레 봤죠? 모두 함께 손잡는다면. 그래요. 보면 저도 이렇게 약간의 공동체 문화 같은 게 있는데 같이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강강설레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럼 참 기분 좋습니다. 옛날 하늘빛이 참 좋았지요. 그걸 되찾아야 돼. 안 그러면 인류는 뭐 재앙이랍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인 구달이나 뭐 그런 그 우주 철학자들이 한 말인데 제가 그런 영화 봤어요. 30억으로 줄이기 전에 지구는 망한답니다. 장기적으로.
다른 혹성으로 가든가 어떤 면에서 SF 영화가 허구고 상상력으로 하지만 다 예언적인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루카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영화 기술자. 그래요. 이제 그만 일어나야 돼요. 개발 중독, 돈 버는 중독. 우리는 돈 벌려고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즐겁게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호모 루덴스입니다. HOMOLUDENS. 루덴스, 놀이, 유희, 예술입니다. 기술이 놀이가 못 된다면 쓸모가 없죠. 정말 그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이고 호모 이코노미크스는 돈 버는 인간인데 뭐가 됐던 저는 호모 루덴스로 정했어요. 별 좋지 않은 생각은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세뇌되면 안 좋고 공부를 하고 지혜롭게 되려는 이유는 세뇌되지 않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저는 여자라 룸사롱 안 가는데 오빠들이 다 놀지 못해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데 가는 것도 여자 연예인들 자살과 여러 가지를 목격 내지 겪으면서 다 놀긴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놀아야 돼요. 예술이 놀입니다.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기술은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술과 뭐가 만난다고 여기서 그랬는데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거고 저는 기술과 예술을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걸 아직도 이해 못합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